20년 전 자식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엄마가 아들의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화려한 밍크코트 속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목적과 20년 전 사라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며 장례식장은 거대한 반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쓸쓸한 장례식장, 고 강민우 군의 빈소에는 찬 바람만 감돕니다. 상주석에 앉은 강준호 씨는 며칠째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아들의 영정 사진만 응시하고 있었죠. 영정 속 민우는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빈소에 정막이 흐르던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밍크코트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20년 전 어린 아들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오숙자 씨였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저주했던 그 여자가 제 발로 나타나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죠. 숙자 씨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향을 하나 집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영정사진을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곁에 있던 수행원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녀의 입술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 내 팔자도 참 기구하지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무심한 어조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준호 씨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를 향한 배신감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같았거든요. 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느냐며 그녀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 씨를 빤히 쳐다보았죠. 당신 여전하네. 아들 마지막 가는 길에 애미가 조문도 못 와? 숙자 씨의 뻔뻔한 대답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함께 온 김 비서가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숙자 씨는 흐트러진 코트 깃을 정리하며 빈소 한복판에 준비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장례식장의 주인이라도 된 양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애도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비정한 엄마의 귀환은 그렇게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은 차가운 냉기가 감돕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숙자 씨는 슬퍼하기는커녕 김 비서가 내미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죠. 준호 씨는 그 뻔뻔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여자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겠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준호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녀에게 던질 기세였지만 숙자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김 비서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확인했니? 가해자 쪽 합의금은 얼마나 나온대? 숙자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고작 돈 이야기였으니까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찼습니다. 준호 씨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숙자 씨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걷어차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죠.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내까진 년한테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는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민우의 친모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근거였죠. 숙자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 씨를 바라보며 법대로 하면 보상금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준호 씨는 법이라는 말에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생한 자신보다 도망갔던 친모가 법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죠. 숙자 씨는 주저앉은 남편을 비웃듯 바라보며 김 비서에게 빈소 한쪽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아예 이곳에서 먹고 자며 보상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틸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추악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찾아온 비정한 엄마의 탐욕은 그렇게 빈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빈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숙자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천벌을 받으려니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귀를 막은 채 태연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죠. 준호 씨는 가슴을 쥐어짜며 아들의 유품이 든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행여나 저 몰인정한 여자가 아들의 마지막 흔적까지 돈으로 환산해 가져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과 함께 띠지가 둘러진 통장 몇 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통장을 주워들자 숙자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것이라 확신한 준호 씨는 통장을 숨기려 했지만 숙자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죠.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준호 씨 앞에 또 다른 통장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통장들은 민우의 유품 상자 속에 있던 것과 똑같은 은행의 것이었습니다. 의아함에 준호 씨가 통장 첫 페이지를 펼치자 그곳에는 강민우 희망, 적금이라는 글귀와 함께 지난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여기서 아주 기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입금된 날짜가 매달 민우의 생일과 어린이날, 그리고 명절 직전이었거든요. 입금자 명은 들꽃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이었지만 입금된 지점은 숙자 씨가 거주하던 지역의 인근 은행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손을 떨며 통장 뒷장을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민우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는 수천만 원의 거금이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되어 있었죠. 20년 전 빈손으로 도망갔다던 여자의 흔적이 아들의 인생 고비마다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던 셈입니다. 숙자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가 통장을 다 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돈만 밝히는 악귀인 줄 알았던 여자가 실은 아들의 성장 과정을 돈으로 뒷받침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이 모든 것이 숙자 씨의 치밀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들꽃이라는 이름으로 찍힌 통장 내역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돈 때문에 나타난 줄 알았던 숙자 씨가 사실은
20년 동안 아들의 뒤를 지켜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분노로 가득 찼던 준호 씨의 눈빛에 의구심이 서릴 때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준호 씨가 진 도박빚과 사채 계약서, 그리고 숙자 씨의 지장이 찍힌 신체 포기 각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준호 씨의 기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감했던 준호 씨를 대신해 사채업자들은 어린 민우를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숙자 씨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채업자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녀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남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옥 같은 삶으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나레이션은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숙자 씨는 섬마을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평생 빚을 갚았고 남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들의 통장으로 보냈던 것이죠. 준호 씨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비겁하게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아내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숙자 씨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고 나타난 이유도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갔던 초라한 엄마가 아니라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민우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빈소안은 이제 숙자 씨를 향한 비난 대신 무거운 침묵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이 20년 동안 증오해온 사람이 실은 가족을 구원한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숙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가 나를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라며 처음으로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가 내놓은 마지막 서류에는 민우가 사고 직전 엄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운명은 두 사람을 너무 늦게 마주보게 만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건넨 서류 뭉치 속에는 민우가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물로 얼룩진 아들의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학비를 대주던 들꽃의 정체가 엄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민우는 엄마가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절절한 그리움을 고백하고 있었죠. 나레이션은 민우가 엄마를 찾기 위해 전국의 식당과 섬마을을 헤매고 다녔던 행적을 하나씩 짚어줍니다. 숙자 씨는 아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결국 참아왔던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사채업자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평생을 숨어 지냈던 세월이 억울해 가슴을 쳤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숙자 씨의 발치로 기어갔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라며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참회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도 이 기구한 가족의 사연에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는 준호 씨의 사과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준호 씨를 밀쳐내며 자신은 용서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민우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죠. 민우는 사고 전 엄마와의 짧은 통화에서 성공한 엄마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와달라고 부탁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숙자 씨가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썼던 것은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숙자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민우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잘라 보관했던 베네 저고리와 탯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숙자 씨가 목숨처럼 지켜냈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은 미움과 원망이 아닌 20년을 돌아온 엄마의 뒤늦은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숙자 씨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을 때 김 비서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숙자 씨의 최근 진료 기록과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서류에는 숙자 씨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절망적인 진단이 적혀 있었죠. 나레이션은 그녀가 왜 이토록 서둘러 장례식장을 찾아와 보험금과 합의금을 언급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숙자 씨는 자신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죽기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유산을 정리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보험금을 따졌던 건 자신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홀로 남겨질 준호 씨가 아들의 목숨값이라도 제대로 받아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던 계획이었죠. 준호 씨는 아내의 진단서를 보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숙자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을 고통 속에 산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준호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숙자 씨는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화려한 밍크 코트 속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몸은 이미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녀는 준호 씨에게 자신은 곧 민우 곁으로 갈 테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말투 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홀로 남겨질 그에 대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김 비서에게 미리 작성해온 재산 기부 서류를 내밀며 자신의 식당을 처분한 돈 전부를 준호 씨의 이름으로 기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빈소의 분위기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렸고 이제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까지 내놓는 여자의 삶 앞에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죠. 숙자 씨는 고통이 밀려오는지 가슴을 움켜쥐면서도 끝내 영정사진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예우이자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감추기 위한 유일한 가면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아내의 마른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의 과오를 온몸으로 뉘우쳤습니다. 숙자 씨가 기운을 잃고 쓰러지려 하자 김 비서가 다급히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으로 중년의 의사 한 명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우의 사고 당시 주치의였으며 민우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증인이기도 했죠. 의사는 준호 씨와 숙자 씨를 번갈아 보더니 민우가 사고 전 작성했던 장기 기증 및 간 이식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나레이션은 민우가 엄마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 몰래 검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민우는 사고가 나던 날에도 엄마에게 간을 기증하기 위해 병원을 찾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민우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엄마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뜻을 의사에게 전했던 것이죠. 숙자 씨는 아들이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 20년을 숨어 살았는데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살리려다 차가운 영정사진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준호 씨 역시 아들의 깊은 효심과 아내의 희생 사이에서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숙자 씨는 아들의 간을 이식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애미가 어떻게 자식의 몸 일부를 떼어 연명하겠느냐며 절규했죠. 하지만 의사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내 몸의 일부라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지자 숙자 씨는 영정사진을 붙잡고 민우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들의 숭고한 사랑과 엄마의 처절한 희생이 교차하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타난 줄 알았던 비정한 엄마의 화려한 외출은 결국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숙자 씨는 실려나가는 순간에도 아들의 영정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과 아들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이제야 두 사람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는 한 가족의 비밀을 들추어냈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가족애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결국 아들의 간을 이식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몸을 온전히 지켜주고 싶다는 엄마의 마지막 고집이었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이 진행되는 날 숙자 씨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민우의 운구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화려했던 밍크 코트 대신 수수한 흰색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아들이 떠나는 길에 부모가 나란히 서게 된 것에 대해 이름 모를 슬픔을 느꼈습니다.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민우의 관이 들어가자 숙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우야, 애미가 미안하다. 다음 생엔 꼭 좋은 엄마 만나라. 그녀의 절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야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지만 그 대가는 아들의 목숨이라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은 비극 속에서도 피어난 가족의 용서를 잔잔한 어조로 갈무리합니다. 한 달 후 민우가 안치된 납골당을 준호 씨가 홀로 찾았습니다. 숙자 씨는 수술 대신 요양원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했고 준호 씨는 매일 그녀를 간병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우의 유골함 앞에는 숙자 씨가 정성껏 수놓은 민우 엄마라는 이름의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의 사진을 닦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내 엄마는 내가 끝까지 지킬게. 고마웠다,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 나타난 화려한 불청객의 소동은 이렇게 가슴 아픈 가족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정한 엄마로 오해받았던 숙자 씨의 20년은 사실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기록이었고 아들 민우는 그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곁에 없지만 남겨진 두 사람은 아들이 남긴 사랑의 통장을 미천 삼아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 뒤늦게 깨달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카메라는 납골당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비춥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